두 번째 디스플레이는 8.9인치 디스플레이고 얘는 9.6인치 디스플레이거든요. 10.8인치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세련된 느낌이 있고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해상도 자체가 조금 높다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10.8인치 디스플레이에서 바람 송풍구가 이렇게 조절도 되고 하는 게 이 디스플레이들에서는 없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튜닝 시공 전문 업체 테슬코드입니다. 오늘은 요크 핸들과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전방 디스플레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10.88인치 디스플레이를 오늘 시공을 해볼 예정입니다. 설치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장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10.88인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디스플레이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성에서 아무래도 다른 디스플레이 대비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디스플레이 밑에는 송풍구가 달려 있습니다. 보통 다른 디스플레이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바람을 막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는 하단부에 송풍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보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품 설명 간단하게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롱바디 차량 기준으로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차량별로 조금씩 구성품이나 이런 게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롱바디 차량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디스플레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에 단자를 보시면 이렇게 3개의 단자가 달려 있습니다. 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주니퍼나 최근에 나온 하이랜드 차량들에는 사용하지 않는 커넥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방 카메라를 연결해주는 커넥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롱바디 차량에는 이 2가지 커넥터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커넥터에 연결되는 중간 단자가 있고요. 요거는 색깔에 맞춰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작업하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쪽 단자는 차량에서 전원과 캔통신 시그널을 받아주는 그 커넥터에 연결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좀 복잡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따가 연결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좀 눈에 띄는 특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게 전원 핀 커넥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쪽은 10핀, 이쪽은 8핀 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10핀 같은 경우에는 하이랜드 차량에 들어가는 전원 커넥터고요. 8핀 같은 경우에는 주니퍼와 롱바디 차량에 들어가는 커넥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넥터 하나로 두 차량을 다 호환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구성품으로 업데이트에 필요한 A2C 단자가 들어있습니다. 얘는 사실 거의 사용할 일은 없는데 비상시에 사용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롱바디 차량에 좀 특징적으로 추가되는 커넥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공할 제품은 저희 제휴업체인 티슬릭스 제품인데요. 이 커넥터가 하나 딸려오게 될 겁니다. 이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26년 4월 이후에 주니퍼와 롱바디 차량에 필요한 커넥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26년 4월 이후의 차량들은 차량의 캔 통신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쓰던 캔 통신 커넥터를 그대로 쓰면 제품에 호환이 되지 않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보완하고자 저희 제휴업체인 티슬릭스에서는 해당 커넥터를 동봉해서 보내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넥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영상에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개한 제품들을 이용해서 차량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바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기 위해선 우선 가장 먼저 조수석 하단부터 탈거를 해줘야 됩니다. 탈거 바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보통 이렇게 발판이 많이 깔려 있으실 텐데 발판을 아예 제거를 해주셔야 작업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발판을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조석 웨더 스트랩 제거를 해주시고, 자, 여기 엔드캡 있죠? 엔드캡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요 끝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빼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런 식으로 탈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A필러 하단부를 잡고 있는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을 이렇게 앞에 쪽 동그란 쪽만 빼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쉽게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이 A필러 하단부 커버를 하시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이제 요거를 탈거할 때 이것까지 다 떼버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앞에 거는 떼실 필요 없고 요 중간 단계 여기는 탈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부터 절개된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요 라인을 본 상태에서 탈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얘만 이런 식으로 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절개된 라인 쪽에 헤라나 이런 철 헤라도 좋고요. 이 헤라를 살짝 넣어서 살짝 이렇게
비틀어 주시고 들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얘를 뒤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A필러 하단부를 빼면 이렇게 철기가 같이 딸려 나와야 됩니다. 간혹 저기 박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박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나중에 이 하단부를 다시 장착을 해버리시면 그 핀이 딸려서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꺼내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 핀을 항상 주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앉아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웨더 스트랩은 제자리에 잘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글로우 박스 밑에 하단부 쪽 여기 보시면은 풋등이 있어요. 풋등 쪽에 손가락을 넣으셔서 이렇게 가볍게 빼주시면 탈거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 콧을 옆판 위쪽에 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당겨주시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면 쉽게 빠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그란 거 2개, 철로 된 동그란 2개가 보이시죠? 여기가 자석이 있었던 위치예요. 그 자석은 어디 있냐면 이 위쪽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석들을 빼서 이 위치에다가 맞춰서 넣어놔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동그란 구멍이랑 자석이랑 위치가 맞지 않아서 이거를 장착을 했을 때 살짝 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석을 미리 빼놔 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이 대시보드를 무조건 뜯어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이 철헤라를 이용해서 한번 탈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쓰는 방법은 우선 이 철헤라를 좀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살짝 들어보시면 요 밑에 쪽 플라스틱 라인이랑 요 대시보드랑 딱 이제 나누어지는 그 라인이 있어요. 거기 위주로 좀 공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좀 강한 헤라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 돌려주시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 헤라 자체를 돌려버리는 거죠.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는 느낌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뜯어졌으면 요 라인을 따라서 쭉 뜯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뜯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면 조금씩 키가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박혀있는 요 플라스틱 키들이 보이는데 조기 위주로 공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말 발굽 같은 헤라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탈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 공정을 좀 해줄 겁니다. 어떤 걸 해줄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 대시보드를 잡고 있는 철 핀들이 있어요. 요 핀들을 라인에 따라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10.88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커넥터가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키들에 엄청 많이 걸려요. 통과를 하다 보면. 그래서 키들을 미리 빼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작업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라인대로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인대로 쭉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빼줍니다. 얘는 어차피 요렇게 선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 크게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얘는 빼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5 요렇게 좀 빼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한번 키들을 빼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비선을 통해서 커넥터들을 통과를 시켜줄 겁니다. 통과를 시켜줄 건데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구멍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작업의 편의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아까 키 뺐던 그 바로 옆쪽 홈을 통해서 요비선을 집어넣어 줄 거예요. 집어넣어 줄 건데 이게 생각보다 이 감을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넣으면 밑에 한번 보시면 선이 거의 다 들어갔는데 안 나오거든요. 네, 소리는 들리는데 나오질 않죠. 이게 길을 처음에 잘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조명을 이용합니다. 조명을 밑에서 쏴주시면 지금 이 사이를 보시면 조명 때문에 밑에가 밝아져 있는 게 보이시죠? 조명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조명을 쏘면 길이 좀 더 편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길로 요비선을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한번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명을 이용하시면 요비선이 생각보다 쉽게 통과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밑에 쪽에 커넥터를 연결을 해서 통과를 시켜줘야겠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스플레이 커넥터를 요비선에 전기 테이프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엉성하게 감으면 통과하다가 중간에 선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해서 전기 테이프를 잘 감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비선을 당겨 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당기다 보면 분명 이렇게 걸리는 사태가 반드시 발생을 할 거예요. 왜냐면 커넥터가 생각보다 뚱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헤라 같은 걸로 틈 사이를 좀 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벌려주면 생각보다 이 커넥터가 이렇게 쉽게 잘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선의 여유 길이를 확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 키 뺀 곳으로 통과를 해줬고요. 그냥 키 뺀 라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 줄 건데, 원래는 요 사이로도 막 나오고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을 그대로 좀 따라가서 여기를 이렇게 한 번에 좀 유비선을 빼는 편입니다. 그래야 조금 더 깔끔하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이제 커넥터를 집어넣을 때도 살짝 헤라를 이용해서 살짝만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커넥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좀 빼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한번 통과를 해주시고 또 추가로 통과를 해주셔도 됩니다. 전혀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한 번에 좀 통과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요비선으로 통과하는 거는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요비선을 일단 먼저 제거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커넥터들을 체결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랑 같이 연결이 되는 커넥터를 먼저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번호대로, 사실 색상대로 그냥 꽂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세 가지의 선이 있죠. 이 3번 선은 전방 카메라 선이기 때문에 주니퍼 차량에는 이 전방 카메라가 있어서 이 선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번 선들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선에서 잡소리가 날 수 있는 걸 좀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테사 테이프 처리까지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선은 쓰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감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 커넥터 쪽에도 한 번 더 테이프를 감아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흡음 처리는 다 마무리를 해줬고요. 자, 이제 선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선을 요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좀 쭉쭉 당겨서 이렇게 어느 정도 안쪽으로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선이 원활하게 들어가는 이유가 키를 빼놨기 때문이거든요. 이 키들이 있으면 저쪽에서 올 때도 그렇고 다시 돌아갈 때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들을 이런 식으로 빼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 옆에 이렇게 홈이 마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 돌출부가 이 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홈에 잘 맞춰주시고 살짝 뒤쪽으로 눌러주시는 느낌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틈에 맞춰서 들어가요. 너무 굳이 타이트하게 딱 맞추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대시보드로 누르면서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핸들 쪽에도 가운데 맞춰서 정렬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선 정리만 해주고 대시보드만 닫으면 위쪽에서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선을 어느 정도 이쪽까지 당겨주시고 헤라를 이용해서 대시보드 안쪽으로 선들을 매립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선을 좀 더 깔끔하게 매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리까지 깔끔하게 매립을 좀 해줬고요. 자, 이제 대시보드를 덮을 건데 덮기 전에 반드시 이 키들을 채워주시고 대시보드를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제 대시보드 장착을 해줄 건데 대시보드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긴 플라스틱 가이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이드 플라스틱이 이 구멍에 들어가면 나머지 키들은 알아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에 맞춰서 이 대시보드를 살짝 넣어주고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라고 판단이 되면 눌러서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수석 하단부에서 작업 바로 이어가 볼게요. 아까 도입부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같은 경우에는 8핀 전원선, 10핀 전원선이 같이 들어있는데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8핀 전원선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핀 전원선 옆에서 순정 커넥터를 탈거를 해주시고 중간에 잭바이잭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캔통신을 받는 커넥터도 체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토도어 핸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도어 핸들 캔통신도 뒤에 이어서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26년 4월 이후 차량들, 그러니까 26년 4월 주니퍼와 롱바디, YL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캔통신이 좀 바뀌어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안내드렸던 방식대로 설치를 하더라도 제품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된다 라는 부분을 안내 드리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이냐면 우선 기존에 안내 드렸던 이 케이블로 먼저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설명을 위해서 디스플레이 위주로 체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기존에 안내드렸던 대로 캔통신이랑 8핀 전원선만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롱바디 차량인데 지금 보시면은 시기가 잘 맞기는 한데 이게 맞는 차량도 있고 안 맞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주행거리 잔량은 맞는데 지금 조수석 문이 열려 있죠. 근데 열려 있다는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떤 차는 또 조수석이나 문이 잘 열려 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안 되는 차량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단에서 내려보시면 간단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조수석 시트 조절도 그렇고요. 작동을 안 합니다. 26년 4월 이전 차량들은 이대로 설치를 해도 다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26년 4월 이후 차량들은 이렇게만 설치를 하시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되냐면 자,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위쪽에 기존 캔통신보다 조금 더 넓은 케이블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다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해당 차량 연식에 맞는 제품을 구매를 하셨다면 제가 안내드린 케이블에 이렇게 추가적인 단자들이 딸려올 겁니다. 이 단자들을 연결을 해줄 건데 자, 어떻게 연결을 해주냐면 방금 안내했던 이 케이블에 이 단자와 맞는 커넥터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얀색 2핀 커넥터 체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2핀 커넥터도 체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결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안내드렸던 뒤쪽에 이 케이블을 탈거를 해줄 건데 탈거를 하시기 전에 얘는 이 케이블을 빼면 차량 고전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마시고 차량 전원을 끄신 다음에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전원 끄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빨간색 키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 키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키를 눌러서 뒤쪽으로 탈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전압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Y체 커넥터를 체결을 해줍니다. 딸깍 소리 나게 확실하게 체결을 해주시고 빨간색 키를 걸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커넥터도 체결을 해줄 건데 체결을 해줄 때 절대 힘으로 막 밀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 안에서 핀이 구부러지거나 하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많이 힘들이지 않고 딸깍 소리만 나게. 그러면 고전압에 다시 붙는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차량 캔통신에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8핀 전원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신 없는데 일단은 요 캔 통신이랑 8핀만 연결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이 동봉되어 있던 케이블 모듈에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보면 지금 화면이 켜진 상태이고요. 보시면 문 열려 있는 것까지 이 디스플레이가 시그널을 잘 받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 열리는 거는 그 전에 연결 방식대로 연결을 했더라도 되는 차량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문 열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요. 뭐 다행히도 아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잘 맞긴 했지만 안 맞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시간까지 설정이 깔끔하게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26년 4월 이후 생산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조금 더 개선된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터치에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작동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조수석 하단부에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부 선정리까지 다 마감을 해줬습니다. 하단부 선정리를 할 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거는 요 A필러 하단부에 요 키들이 맞춰서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 걸리지 않게끔 선들을 최대한 안쪽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스트랩 풀어주시고요. 여기 틈들로 아까 말씀드린 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걸리지 않게 잘 유의하면서 체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잘 밀어 넣어 주셔야 요 뒤쪽에 키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체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버튼 키도 이렇게 체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엔드캡, 요 플라스틱 튀어나온 부분이 이 홈이랑 이 뒤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맞춰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고 그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알아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아까 A필러 하단부를 감싸고 있던 트림 그거까지 장착을 해줘야겠죠. 장착하실 때는 이렇게 시트를 조금 앞으로 빼주시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절개 라인 맞춰서 붙여주시고 뒤쪽에도 살짝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더 스트랩 자리를 쭉 잘 잡아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레더 스트랩 위쪽에 이런 식으로 고무가 개 위에가 먼저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웨더 스트랩이 밑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걸 모르시고 그냥 이렇게 막 체결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순정과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 맞춰서 집어넣어 주시고 끝쪽 라인을 잘 안 붙여주면 이게 도색한 게 보여서 조금 신경이 쓰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쪽 라인 잘 붙여주시고 그 라인 그대로 쭉 따라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발판까지 원위치를 시켜주시면 장착은 완료가 됩니다. 자, 간단하게 디스플레이 어떻게 설정하고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필름 끄트머리 튀어나온 부분을 보통 다 떼시는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얘가 두 겹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앞에 하나가 띄어지고 뒤에 하나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만 이렇게 떼주시면 안전하게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니퍼이기 때문에 주니퍼 차량으로 먼저 맞춰주도록 할게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들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화면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전원, 얘는 배터리 프리 컨디셔닝, 얘는 카플레이, 그 다음에 얘는 시계 화면으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스위치,
왜 스위치가 있냐면 오른쪽 조그 휠로 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키시면 오른쪽 조그 휠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끄면 그걸로 설정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 이거는 디스플레이 블루투스고요.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조수석, 시트 움직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각각 도어들 열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들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 조절할 수 있는 설정도 있고요. 이거는 오토로 바꾸거나 내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 있거나, 얘는 디스플레이 음량 설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저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이 설정이에요. 설정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제너럴 모드에서 한국어로 바꿔주세요. 바꾸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거는 온도, 저희는 도시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이 도시로 바꿔주시면 좋고요. 속도 제한 표시 일반, 그 다음에 시간제는 뭐 12시간이든 24시간이든 보기 편하신 걸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출력 같은 경우에는 로컬 스피커가 이 디스플레이 스피커를 이야기하는 거고, 차량 블루투스는 말 그대로 차량에서 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차량 블루투스로 해놓으시는 게 웬만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간대를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를 누르셔서 플러스 9, UTC 플러스 9로 해야 한국 시간이랑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승용차 카테고리로 보시면은 이 차량은 모델 Y 주니퍼입니다. 각각 차량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모델 Y 주니퍼고 회색이기 때문에 회색으로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홈으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 차량이 변동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하는 방법은 이 디스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셔도 설정이 나오고요. 오른쪽 조그 휠을 내리시거나 올리셔도 설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아까 스위치 옵션을 켜놨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꺼놓게 되면 오른쪽 조그 휠을 움직여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스위치 옵션을 키면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저희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기를 해줄 건데, 들어가기는 오른쪽 조그 휠을 오른쪽으로 눌러주시면 되시고, 왼쪽으로 누르게 되면 뒤로 가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눌러서 여기 보시면 블루투스를 뭘 잡으라고 여기 TSL 뭐라고 뜰 겁니다. 그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는 잡았고요. 요거는 핸드폰으로 잡은 뒤에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를 한번 잡아놓게 되면은 차량을 탔을 때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렇게 잡히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속도계가 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오른쪽 조그 휠을 왼쪽으로 누르시면 속도계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내비게이션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오른쪽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시그널을 받아서 이제 이것저것 설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업데이트가 돼서 캔 통신이 바뀌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먹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은 순서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에 들어오셔서 네트워크에 들어가 보면 이 네트워크가 얘 자체 와이파이를 잡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핸드폰 핫스팟을 켜서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OTA랑 OTA MCU가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와이파이를 연결하지 않고 보게 되면 이 중간에 버튼들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해주시고, 이렇게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태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다시 가보면 버튼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 버튼들을 이렇게 여러 번 눌러봐 주세요. 안 되면 기다리셨다가 다시 눌러봐 주시고, 그럼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얘네는 두 개를 막 번갈아 가면서 누르지 마시고 하나를 먼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신 다음에 반대쪽 걸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초기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옆에 업데이트도 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육안으로 확인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OTA 요걸 누른 다음에 요 앱 버전이 바뀌었거든요. 한 2025년 몇 월 며칠이었는데 지금은 2026년 3월 13일, 지금 촬영일이 26년 4월 2일이거든요. 4월 2일 기준으로 26년 3월 13일에 요 앱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요 MCU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 마지막으로 설정해서 와이파이 키시고 와이파이 잡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MCU 보시면 아마 이거는 CU 업그레이드 파일이 없습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재부팅을 다시 한번 해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이 디스플레이가 먹통이 되거나 기능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카테고리로 넘어오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마를 바꿀 수 있는 카테고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모드, 얘는 라이트가 이제 뭐 낮에 보는 모드, 다크 모드, 이렇게 밤에 보는 모드, 자동으로 시간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화면이 뭐냐면 아까 안드로이드 오토를 띄웠을 때 전체 다 안드로이드 오토로만 띄울 건지 아니면 반핑, 한쪽은 속도계 느낌으로 띄우고 한쪽은 안드로이드 오토로 띄울지 아니면 카플레이를 띄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에서도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저희가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간이로 설치를 좀 해놨습니다. 이 두 번째 디스플레이는 8.9인치 디스플레이고 얘는 9.6인치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켜지는 화면부터 시작해서 조작감이 어떤지, 전반적으로 UI는 어떤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는 켜볼게요. 네, 전원 들어오는 속도는 이런 식으로 속도가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하는데 전반적인 UI를 봤을 때는 10.8인치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있고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네, 지금 이 T맵이 가장 먼저 활성화가 됐고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활성화가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화면상으로도 좀 더 꽉 차 보이고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감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 해상도 자체가 조금 높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화면의 프레임이 끊김이 좀 없는 느낌이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들은 화면상에서 봐도 살짝 끊기는 느낌이 있네요. 8.9인치는 9.6인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프레임 차이가 좀 있는 느낌이 있죠. 속도계 화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 홈 화면의 UI가 이런 식인데 UI는 물론 바꿀 수 있기는 한데 제일 속도계 같은, 제일 계기판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아무래도 이 10.8인치 디스플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조그 휠로 간단하게 좀 조작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그 휠로 동작하는 거는 반응 속도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제 입장에서 총평을 하자면 일단 9.6인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잘려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다른 정보들이 이렇게 양옆에 나오는 거는 확실히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밑에 화면들에 비해서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있어요. 화면의 크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8.9인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큰 화면으로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디자인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위아래로 좀 많이 넓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계기판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광활한 디스플레이의 느낌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얘도 충분히 괜찮은 디스플레이예요. 그리고 이제 10.8인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좌우로 면적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더 계기판의 느낌이 나서 물론 각자 놓고 보면 또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딱 이렇게만 놓고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10.8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해서 좀 사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8인치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장점인 부분은 사실 요 에어벤트예요. 바람 송풍구가 이렇게 조절도 되고 하는 게 요 디스플레이들에서는 없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루프 글라스이기 때문에 여름에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얼굴 쪽으로 에어컨 바람을 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들은 아무래도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 에어벤트를 통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좀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10.88인치 전방 디스플레이를 달아봤는데요. 테슬라 내부가 워낙 미니멀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테슬라 차량을 타시면서 내비게이션을 보기 불편하셨던 분들이나 속도계가 보시기 좀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이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고 편리한 제품들로 찾아올 수 있는 테슬코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테슬라 튜닝 시공 전문업체 테슬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